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넘길 순 없습니다. 원하는 게 파혼이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 제 딸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당장 내놓고 그쪽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대가 아드님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결혼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지. 나도 댁 같은 집안의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결혼 반대네요. 이런 집안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는 것보단 서둘러 파혼하는 게 내 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에게 미련 두지 말게. 파혼할 거고 우리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결국 내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세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내가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병 걸려 괴롭게 떠나버리라고요. 나도 그동안 당신 성격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몰라도 자식들 인생 망치는 꼴은 더는 못 보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용서 못하니까 짐 챙겨서 나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축의금에 손을 댔으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 날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한번 평생 외롭게 살아보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도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면 끝인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잖아.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뭔데요? 엄청난 재벌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당신 집안 수준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가 당신 같은 성격을 맞추면서 며느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 정도 맞추면서 살았던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어머니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의 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어. 당신 내 얼굴에 상처 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판사판이라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피로 현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파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가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파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시모가 해야 될 사죄를 시부가 대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구했어요. 시부의 간곡한 부탁과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게 되자 동선의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시동생과의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들게 법적인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걸로 위안 삼으며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러웠는지 뒤늦게서야 굽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이 지났다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술 먹고 저지른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애걸복걸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동서내외도 예외 없었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지게 되었고 시모가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힌 돌을 빼내게 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시모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또다시 숨이 막힐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부의 결단력 때문에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한 눈치였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려서 조금의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애원을 해도 받아주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길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소화가 좀 안 돼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과거에 했던 몹쓸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혼자가 되고 병까지 걸리니까 가족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많이 늦은 거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 거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는 엄마가 이대로 암 때문에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니? 저보고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얼마 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저희랑 다시 시작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암이시면 진단 내역서 끊어와 보세요. 암에 걸린 분 치곤 혈색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거예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겠죠. 그래, 나 위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런 건데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늙어갈 테고 힘도 없어질 텐데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술 먹고 실수한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자. 내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 꿈도 크시네요. 이 사람 머리채 잡고 도둑으로 몰고 물컵 던져서 얼굴에 피까지 쏟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 받고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미 징역살이 했다고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 병들어도 찾지 않겠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너 방금 엄마한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또다시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선회의한테도 가지 않았고 시부와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시모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아준다 해도 또다시 과거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시모는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시모는 그걸 못해서 내쳐지게 된 게